자, 우리 화장품주 관련 얘기 좀 해볼게요. 섹터는 금방 얘기드린 대로 전체로 순환매를 거쳐요. 예전에 화장품주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의 위드 코로나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벌써 한 세네 달 전이에요.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제가 화장품주를 잘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화장품주가 바닥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중국 이드 코로나 선언을 해서 빵 때렸죠. 이렇게 화장품주가 빵 때렸어요. 또 하필 요때 이드 코로나를 하면 코로나가 심해지지 않을까 해서 제일약품이라든가 KPS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제약 바이오들도 잠깐 떴다가 제약 바이오는 거의 다시 제자리가 와버렸고, 그죠? 제자리가 왔는데 요새 마이크로바이옴 요 이슈가 있으면서 다시 슬슬 바닥에서 태동하고 있죠. 박철바이오 같은 애 날아다니고 있고, 어제 신라젠도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이따 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물론 HLB가 좀 지지부진하긴 건데 여기 그 자리만 잘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화장품주도 예전에 이제 강했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근간에 어제부터 굉장히 수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왜 보여줄까라는 걸 잘 알아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지만 외국에 대한 여행이 엄청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도 좀 많아졌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속도도 빨라지겠죠. 특히 이제 중국인들은 것도 빠르고 다른 외국인들은 이제 빠릅니다. 그러면 일단 항공주가 좋아 보이긴 한데 항공주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전 항공주가 이제 그 회사들이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항공주가 나쁘진 않아요. 꼭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면세업이나 화장품주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밀려오는 외국인들, 화장품 면세업 부진 덜고 반등 기지개 이런 얘기가 좀 있죠. 그리고 중국 소비 회복이 예상치보다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철강주 같은 애들 좋을 수 있고, 특히 화장품, 의류, LCC가 이제 저가형 항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TA홀딩스라든가 이런 항공사 얘기하는 거고, 화장품 관련들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또 의류 쪽 애들도 살짝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화장품 관련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종목을 몇 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예전에 이쪽 한국 화장품 제조나 이런 애들도 제가 얘기했던 자리가 언제였냐면 누군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다 올라간다면 누가 얘기 못하지? 그게 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한국 화장품 제조할 때 얘기할 때가 여기에 별로 큰 의미는 없고 이게 이제 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가능하냐면 포스코 스틸리온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방법은 좀 단순한데 제가 이제 어제도 좀 알려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반드시 거래량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거래량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의 크기예요. 이 크기에 따라서 이 주식이 앞으로 뛸지 안 뛸지가 많은 결정이 되게 되는데 대신에 바닥권에서 하면 시간은 걸려요. 예전에도 보면 이 한국 화장품 제조가 거래량이 두 번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거래량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죠. 여기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화장품 제조는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렸어요. 어디까지나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도 공부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날 마이너스 5%가 떨어지네. 그런데 5일선 찍으면 매수죠. 누구를 믿는 거냐면 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결국은 쭉 날아갔습니다. 다시 날아갔죠. 많이 날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때를 기준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과연 빨리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디가 왔냐면 드디어 240에선 근처까지 밀렸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몇 가지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기준선을 거요. 241선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오픈하는 편인데, 요렇게 깼을 때 우리 지상지하로 나눠요. 여기가 지상이 되고 지하가 돼요. 여기서 사게 되면 심적으로 괴로운 건 있어요. 하지만 수익을 내게 되면 남들 20% 먹을 때 나는 더블을 먹죠. 요 시간이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시간은 나한테 수익을 보상해줘요. 네가 남들 고생하는 거 비해서 한 달을 고생했으니 네가 20%더 가져가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240을 깨거나 회복해 줄 때는 이 주가가 두 번째로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여력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포스코엠텍을 대바닥에 사긴 했지만 일봉에서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많이 줬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포스코엠텍을 처음에 매수해야 되는 자리는 제가 여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날아가주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조종이라는 게 들어오게 된다 그랬죠. 어디까지 왔어요? 이렇게 240을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권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게 저만의 표현이에요. 이게 지상권에서 지하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친구는 좋은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몇 번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 240을 계속 지켜주고 나가죠. 그러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뛰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긴 좀 힘들어요. 요 때만 돼도 벌써 주가 막 전고 좀 뚫을까 말까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뚫어주게 되면 이런 현상 갖고 오는데, 이왕이면 여기서 샀으면 좋았고, 두 번째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사놨으면 좋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릿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제 한국 화장품주가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리튬 이슈도 있고 2차전지 이슈도 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만, 역시나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마찬가지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도 241선만 깨지 않고 옆으로 바닥바닥바닥 기게 되면 결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가면 더 좋고 뚫어주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친구가 뛸지 안 뛸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그 스스로 멤버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저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공부해서 이러한 패턴을 가졌을 때 241선만 깨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벌써 한번 큰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있었다가 이 친구는 깨버렸죠. 깨버린 것도 괜찮아요. 깼는데 깼으면 회복을 잘해주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중바닥을 그렸죠. 이렇게 보시면 완바닥, 투바닥, 다중바닥 그려놓고 다시 241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물론 깨면 손절이긴 한데 깨지만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서 아직 얘네들의 위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죠. 자, 연우인데 연우도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 못 해주긴 했어도 예전에 연우가 그 한국콜만가요? 그죠? 이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슈로다가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근데 꽤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근간의 며칠 안에 앞에 땅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역시나 241선만 안 깨면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코리아나인데,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그 대량거래 서진 애들이에요. 자, 충분히 조정권에 있고, 아직도 240 밑에 있기 때문에 주식 비싸지 않죠. 딱 여기만 안 깨면 돼요. 20에서만 안 깨면 되고.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경우가 2차전지 여기 대근이 지금 잘 날라가죠. 지금 사실 더 갈 자리는 있는데 자리가 높아요.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똑같아요. 방법은 일단 지상권을 탈출해주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두 번째가 여기죠. 이익선 지켜주는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은 전 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냥 단기로도 가능하겠죠. 5일선 근처 매수가 되고 깨자마자 손절이죠. 다시 여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5일선 기준 대응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아직 월봉에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이 친구. 이제 출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깔끔해 보이고 아마 뛰면 이렇게 60개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우딘 피처스는 이제 바닥권 탈출인데 예전에 한번 엄청난 시세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는데 일단 가격은 싸요. 중기적으로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겠죠. 5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 잘 타고 있긴 한데 이 친구가 예전에 세력 형님들께서 좀 수익을 잘 내놨던 거라 아마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고 단지 손절 라인만 정확하다면 5주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해보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도 같죠. 토니모리 좀 볼까요? 자, 토니모리를 좀 보게 되면 역시나 앞전에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 예전에 큰 급등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긴 박스권에 있어요. 얘가 여기부터 한눈에 들어와야 돼 이런 게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 돌파 시도를 노력하고 있죠. 얘가 이 박스권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니모리의 주가를 좀 보게 되면 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낮은 위치에 있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청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데가 아니고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유선 뚫어주고 있죠. 자, 그런데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있고 박스권을 뚫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늘 같은 날은 음봉 한번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 박스권 하단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토니모리는 빵 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박스권에 대한 종목을 하나 잘 알고 있죠. 제가 G2파워 종목을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G2파워를 볼까요? 자, G2파워를 보게 되면 전에 G2파워가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자, G2파워가 박스권에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이날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토니몰이 설명하듯이 똑같이 해드렸어요. 이날 양봉이 하나 떴는데 3월 29일이에요. 이 친구가 이 양봉이 뜬 자리에서 박스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등할 수 있어야지 급등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건데 정확하게 박스권 뚫고 나가자마자 그냥 날아갔죠. 이날 거의 몇 프로 갔냐면 30% 상한가 근처 갔고 계속 올라가죠. 지금도. 근데 이 목표가를 찍었고 얘는 이 토니모리가 저렇게 된다 안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주식은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박스권 형태는 탈출해주면 일단 좋아요. 여기죠. 그죠? 그래서 토니모리 정도를 박스권 탈출해줬을 때 오늘의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음봉 안 떨어지면 더 좋고 날아가는 거고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쯤 관심을 갖거나 다음 주에 한 주 정도는 아마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싶죠. 뭔 얘기냐면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컬러웨이도 보시게 되면 앞전에 대량거래 터져 들어왔죠. 이렇게 이쁘게 쫙 잘 터져 들어왔고 다시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컬러레이도 240분만 안 깨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게 되고, 이건 인골루드렛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전에 대량거래 터져 들어왔고 긴 기간 동안 누군가의 매집이 있었다고 보면 월봉에서 추세는 깨놓긴 했지만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선 위에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뛰면 빵 때린다 보시면 돼요. 자, 분노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하죠. 선진뷰티 사이언스의 위치는 만만하진 않은데 사실 이 시켜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에요. 박스권이죠. 여기 뚫어주면 이런 데까지 가고 이제 대응은 잘 하셔야죠. 이치환불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있어요. 지금 화장품주가 예전에 떴을 때에 비해서 다시 바닥권에 왔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 전환을 턴에서 나가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치환불도 잘 보셔야 되고, 제닉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빠르죠. 너무 빨라서 제닉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세라피엔C 같은 경우도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다시 박스권 하단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240 밑에 있죠, 얘는. 그래서 세라피엔C 같은 경우도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월봉 예차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즉 지금은 우리나라의 많은 돈들이 전체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2차 전지에 가 있어요. 많이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물리신 분들도 많고 또 많은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제약주에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아마 우리가 이제부터는 화장품 관련주를 조금씩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런 걸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국 화장품 제조나 한국 화장품이 뛰기 전에 제가 다 옛날에 연우 같은 애들, 코리아 같은 애들도 다 이 공간에 다 얘기해드렸었어요. 전부 다. 그랬더니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충분히 신 거예요. 전체도 화장품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가 그동안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있었고,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나 이제 돌아 나가면 안 될까? 왜? 중국이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아지는 것 같아. 특히나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실적하고 박자가 좀 맞아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화장품 관련주를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나 이 중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관심을 봐야 되는 화장품 관련주가 몇 개가 있어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제가 이따가 30분에 멤버방에서 알려드릴 건데, 멤버방에서 알려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종목 두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멤버방에 150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터디방이자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막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춘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미래 가서 오지 않은 사람이 안 되죠. 그래서 멤버 방비가 3만 원밖에 안 돼요. 보통 막 몇십만 원씩 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맞춰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멤버 방비도 싸고,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안 올라가서 이제 서운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다 맞추지는 못해요. 우리는 뭐를 하는 거냐면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내가 왜 이러한 섹터를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이 섹터에서는 어떤 게 대장주인지 예를 들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종목이 떨어지고 맞추는 걸,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박셀바이오 신라젠 뛰는 거에 비해서 HLB가 너무 약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 한 잔 먹고 우리 HLB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